저희가 출연되고 그럴 걸 염려를 해서 이 사건을 경찰한테 사주를 해서 치정 사건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게끔 해서 제가 경찰이 자기네가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회사 직원이 초동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나와서 위증을 해서 위증도 밝혀냈고 또 회사 법무팀 지배인하고 총무팀장을 사자 명예훼손도 밝혀냈고 또 원주의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가 법법을 받자마자 나와서 살인자를 변론해서 거짓 변론을 하고 거짓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을 한 그 자료를 국가수 감정, 사설 감정에서 그게 허위 자료라는 걸 밝혀냈고 그 살인자 인사과장의 위증까지 제가 다 밝혀냈고 제가 이 회사가 원래 구경이었다가 민영 SK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그 SK 최태원이 형사재판에 가서 최태원이한테 직접 이 SK 계열의 대한송가공사 인사과장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회사 쪽하고 계속 미팅을 잡았었고 회사에서 제가 책임을 지라는 4가지 조건을 제가 요구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4대 일관제다 사과문 게재하라. 그러고 대한송교화공사 사장 우리 가족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그에 따르는 회사 쪽 책임져라. 그러고 살인자를 인정해라. 이렇게 4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대한송교화공사에 나온 사람이 그냥 뭐 특별 위로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12차례를 계속 만나다가 저를 능멸을 하고 그러고 1,000억 달라고 그러지 그래요. 그리고 저를 모욕을 하고 아직 지금 만남이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쪽 책임을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되고 회사 쪽 책임을 묻고 또 제 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제 딸 이름으로 된 도서관을 짓고 싶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사회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권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저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안산? 멀지는 않습니다. 저는 건축사로서 이제 그 열정을 갖고 이제 어떤 그 학회나 이런 참여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고 피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당해내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제 일을 하면서 이제 웨딩 뷔페를 한 35분 들여서 이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다가 이제 경찰 검찰한테 회사를 뺏겼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게 뺏기고 이제 어떤 한국심 재판을 진행 중인데 다행스럽게 단총 피해자 모임에 알게 돼서 우리 정 회장님 당시 전 회장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 설계 감리를 하면서 그러한 열정을 이제 어떤 저희들이 직업을 통한 봉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프로 이후부터한테 뭐 무료 설계 감리를 많이 해주고 안전진단도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쪽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또 활동도 좀 하고 봉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그 각오가 또 제 스스로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제주도 지부장 강문혁 지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강문혁이랍니다. 저는 단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 한 5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저도 그 판사 출신 변호사 되는 분이 저희 집안에 그 조상님 땅을 이름 없는 임자 없는 땅인 줄 알고
그거를 뺏으려고 문서 작업하고 이제 형제지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 이루려고 이제 또 싸우다 보니까 한 5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장님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하나 뭐 법률적으로 밝히고 다 그랬는데도 뭐 이 검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원에서 저희 쪽에 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사법부에 무슨 뭐 철저하게 이거 저 옹호하는 건지 아니 밝혀지면은 문제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조인 상대로 재판하고 싸운다는 게 그리고 죄를 밝힌다는 게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더욱 힘든 싸움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싸우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또 힘을 더 갖고 더 용기를 내시고 딱 싸우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주도 사건은 해갖고 형님은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충격으로 사망도 했는데 그 동생은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을 안 하러 잘못한 게 확실한데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바람을 잡았어요. 재심 소장 내가지고 제주 고법에서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투쟁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 돈 뭐 받으려 손해배상이 아닌 그거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 해운이 실은 이 사무실 2층에 3층에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우리 제주도 해운이 그 당시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됐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님, 부모님이 좀 약간 부자세요. 실은. 그래도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의롭게 살으라. 우리의 척결하는데 앞장서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셨고 우리 강 지부장님도 적극 거기에 따라서 많이 우리 단체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데 형을 처벌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뭐 우리 열 몇 명이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 갔다 했어요. 싸움하러. 그렇게까지 정성 들인 결과 일부는 이겼는데 단지 전직 판사만이 못 이겨서 지금 재심 소장에 들어갔습니다. 예. 판사 옷 벗겨야죠. 예, 그래야 되겠죠. 이어서 맨 뒤에 계시는 우리 저기 네, 강성만 저한테도 네, 사장님 한 말씀 기회가 왔네요. 예. 저도 지금 여기 한 변호사님의 쓰신 책 그 제목에 사라진 정의, 거꾸로 된 법, 거꾸로 선 법. 지금 이제 10년 전부터 저도 이런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의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면서 요새 투쟁하고 있는 것이 무슨 유원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돈벌이 하는 그 상가 건물 관광단지 짓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토지 수용권을 주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지고 순식간에 수백억을 털어먹고 도망갈 수 있도록 어떤 책임을 그거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책임도 다 벗어던지고 땅만 부지조성해서 팔아먹고 그냥 손을 털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장은 한 7, 8년 전, 8년, 9년 전에도 그 중록원이라고 하는 담양의 그 150만 명 오는 관광지의 땅을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체육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관광지의 체육공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수용은 체육공원으로 수용을 하고 실제로 짓는 거는 이제 관광지 조성 사업인데 관광 안내소 겸 이제 판매 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런 공익 사업의 체육 시설의 그 이름으로 뺐고 실속은 자기 밀어준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공익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 1TV 우리 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처음으로 3차례 그 방송을 해준 일이 있는데 그때 그런 아픔을 한번 겪고 결국은 그것도 공익사업도 아닌 것에 한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복적인 차원의 또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는 그 강성윤 뉴타운 재개발 회장님과
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 뺏기고 땅 뺏기고 공익사업도 아닌 저 약탈자들한테 이렇게 뺏기는 것을 보고 이 사법정의 국민연대와 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시고 있는 이런 것을 알고 저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의 것을 공짜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질긴 맛도 보여주고 대가를 기쁘게 치르게 만들어가지고 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벌써 수십억 계산으로 하자면 피해가 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의 10배 이상 또 피해를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의 것 그렇게 너무나 쉽게 가져가는 이런 일들은 하지 못하도록 대가도 치러주고 아까 옆에 계신 분처럼 이게 성과를 낸다면 더욱 좋겠죠. 근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이런 올바른 일에 정신이 꺾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기꾼 쫓아 산말리라든지 우리 한상준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투쟁에서 이겼습니다. 다 같이. 근데 우리 단체 와가지고 민사를 승소를 판결을 받아놓고도 그 돈 찬등을 안 한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 단체 17년 만에 왔나요? 우리 단체 와가지고 그 소송 사기로 재산을 또 빼돌리는 거 우리가 잡아가지고 고소항절과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행운이 있어가지고 다시 민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한 6억 소장을 냈습니다. 상대방 상대로 다 빼돌린 걸. 그래서 이제 그 20년 동안 그 찾기까지 20년 동안 투쟁했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 단체 와갖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연희동 어머니도 또 우리 10년 가까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세 분 네 분 일어나셔서 박수 받아주세요. 연희동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단체를 또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고모님 오셨습니다. 예, 저 김인수 경고장 보건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이십니다. 예. 네, 우리 저기 김수 대표님 아시죠? 삼성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끝내 그래서 우리하고 잘 맞는 저희가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나라를 저는 우리 피해자들이 이해하고 제 권리 찾기 사는데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끝까지 경고장 복원하는데 한 10년 넘게 투쟁을 하셨어요. 끝내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라고 저희들이 듣고 싶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사법 피해자 같습니다. 사법 피해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실상의 역사적 피해자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 후에 역사정의가 바로 서지 않음으로써 온 부분이 사법, 검찰, 교육 모든 부분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텔레비를 보신 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동행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리 안철수라는 사람과 정치인들도 모두 와가지고 박수치고 9시에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분들이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현노갑, 정대철, 이부영 등등 과거에는 뭘 했던 간에 수십억 세쳐먹은 놈들이에요. 얼마 전에는 차떼기 했던 사람이 화성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법적 정의를 세운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역사 정의가 바로 서지를 못했고 친일 검찰, 친일 사법부가 그대로 맥들이 이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속에서 힘든 겁니다. 어쨌든 한 1년째 지금 사법연대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시민단체를 보고 해봤지만 사실상 11년씩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대개 1년에서 고비가 3년이거든요. 3년 넘어가면 조금씩
그러니까 탄력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1년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심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보증금을 만들어서 사무실 만든 다음에 사무실 다 까먹으면 보증금 월세 다 내면 없어집니다. 어쨌든 11년 동안 이렇게 줄기차게 싸운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역사 피해자라고 했는데 이 바로 건너편에 강북 삼성병원에 그 경배장이 있습니다. 그 경배장을 복원을 위해서 제가 한 18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올해 완전히 건물만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병원이 꽉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원 얘기는 너무나 길고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저 같은 사람도 삼성이라는 건 제국입니다. 검찰, 경찰, 심지어 청와대 모든 걸 쥐락펴 나가는 이 삼성 제국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언론 특히. 이 속에서 사법정의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각각 개개인의 여러 가지 그 피해 사실들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이거 뭐 부각을 시켜보라도 차단되는 이유들이 다 그런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설명하고 우리 같은 피해자입니다. 큰 부친이 엄청 그런 얘기 길어지게 하지 마세요. 자, 마치해주세요. 그러면 학교를 뺏겼어요. 경교장은 원형대로 그 건물만큼 복원된 겁니다. 건물만큼은 복원이 돼 있죠. 원형대로. 근데 건물도 한 80%. 그 저희가 12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해도 좋은데 4시 반에 경호장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온 날 11월 23일이에요. 11월 23일 날. 임시정부가 김구 선생, 김구식 선생 등 해가지고 여의도 공항에 내릴. 여의도가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내렸을 때 이분들이 실린 데가 어디냐? 자동차가 아니라 장갑차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5명이 1차로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장갑차가 쓴 곳이 경고장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백범 선생이 3년 7개월 계셨고, 거기서 또 남북 협상도 추진했고, 또 거기서 결국은 그 반역의 무리들한테 총살까지 당했고, 저걸 삼성이 틀어주고 앉아가지고 60년 이상을 갖다 뭉개고 있었던 걸 제가 18년 싸워가지고 그다음에 저걸 갖다 문화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철거를 막았고, 서울시 또 그래들여서 50억 집어넣어가지고 건물 내부를 복원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다 우리 손님들이 오신 것 같은 게 이제 공식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멋지게 또 분위기를 음악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다 같이 여기 소개를 해. 이재현 선생님이시고요. 주로 이제 교회, 영락교회에서 반주를 많이 하시고요. 따님이십니다. 네, 둘이서 모녀가 모녀지 아니십니다. 모녀 음악가님께 큰 박수 드립니다. 특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바이올리스트 김미진이고요. 옆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음대 1학년 때 엄마가 첼로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배워서 첼로를 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쯤 되니까 엄마도 연주가 가능할 정도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졸업하고 나서 간간히 이렇게 같이 연주하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으로 첫 곡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해진 곡이고요. 이 곡은 원래 대관식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곡이고요. 영국인들이 워낙 좋아해서 행사 때마다 항상 즐겨 듣는 곡이라고 합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음향 때문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아까 들으셨다시피 아일랜다이즈라는 재즈곡입니다. 원래는 클로디 볼링이라는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자피에르라는 플루티스트가 같이 협연해서 좀 많이 들어보신 곡일 겁니다. 아일랜드 여인이라는 뜻의 제목의 아일랜다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추대식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우리 한웅 변호사님한테 대화.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 왜 거꾸로 선 법이 됐는지 오늘 공부 좀 하시고, 또 3차로 우리 식사하시고, 그리고 또 4차로 또 노래방 가실 분 가시고, 또 저 따라오실 분 오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고모님이 저기 초대표를 주시고, 우리 뭐서 한번 저기 마지막 우리 인사 말씀 못 들으신 우리 저기 한만희 교수님, 우승 치료 교수님이 늦게 도착하셨으나 한 말씀 해주시고 초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아까도 인사 짧게 들었기 때문에. 예. 실상 제가 우리 조남식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제가 있을 자리 실상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위해서 체력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 체력을 강하냐 좀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조직도 그렇고 그렇지만 양미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미. 고모님 양미 아시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법정의연대라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좀 있으면 이 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가서 대한민국 사법을 정의롭게 세우려고 하면 재미가 있어야겠다 말씀드린 대로 재미는 제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범죄가 잘 모르지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행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도 주고 좀 의미도 좀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감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아까 다 우리 공동 대표님들이 적극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김원일 교수님은 제가 그래서 저랑 계약 결혼이나 계약 대표님이시라고 올 1년만 딱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잘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고 안 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찍혀가지고 1년 동안 또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잠깐만 재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젊은 남자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 재작년에는 여기 종로 저기 국회의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적극 밀어줬죠. 떨어지든 말든 우선 멋지잖아요. 우리나라 종로 1번지니까. 그래서 했는데 좀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마무리 작업을 잘 못하셔갖고 뭐 좀 손해만 보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만 돈을 많이 챙기던데 그걸 못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셨다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좀 쉬고 계셨습니다. 재결합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한만희 교수님, 우리 고모님 나오시고 양 고모님하고 이거 좀 안 계신 고모님 오셨으니까 제일 위대하신 분께서 초대장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하고 정경 고모님, 한만희 교수님께 상 받으시는 날, 상 받는 시간입니다. 학교 때 상을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못 받았습니다. 오늘 상 크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무거운 상입니다. 예. 다 같이 박수를 환영해 주시고요. 한웅 변호사님은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투대합니다. 네.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또 김원열 교수님을 다시 또 재투대합니다. 사법연대 공동대표님으로. 제가 이혼 못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카메라.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마디씩 짧게 더 해주시고. 아까 했는데 또 해요? 여기는 레드북 카페입니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이니까 다시 한 말씀씩 짧게. 아까 안 나오니까. 아까 연습이고요. 지금 원래 그런 말이 있죠. 그 연습을 실전처럼, 네, 실전을 연습처럼. 아까 이별, 결별, 그런 그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잠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2011년 말 석대에서 사법연대하고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그저 모든 애정관계도 그렇듯이 이 주객관적인 상황이 계속 함께 살기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좀 떨어져 보면은 이제 좀 더 각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매일 같이 이렇게 그 부부가 지내는 것보다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대요. 제가 원래 농담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농담을 시작.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여러 좋은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는 그런 거잖아요. 한 개인은 매우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힘과 지혜, 그 뜻을 모으면 그러면 세상에 못할 일이 참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인간이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만나고 그러면서 그 일에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이 사법정의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기 보면 사법정의 국민연대 사법개혁에 앞장서는 단체.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가 생기는 그런 분이 없도록 하는데 건전하고 또 건강한 그러한 시민단체가 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이제 2부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해가 11년이 됐다라고 하면 중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단체 대표로 추대돼서 사실은 그리고 또 제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아주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이제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에 비하면 국민은 그야말로 나약합니다. 그러나 뭉치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조 1항이 말한 그대로 국민이 국가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전개가 법이 거꾸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한테 자꾸 밀리게 되고 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 그걸 극복을 해내야 되고 그렇게 신뢰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60항쟁이나 또는 5.18 민주항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거꾸로 법이 서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애국에 비해서 훨씬 더 사법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왜?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룰이 잘못돼 있고 룰이 잘못돼 있는데 왜 승복을 합니까? 꼭 부정선거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룰이 적용이 제대로 돼서 그 경기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나한테 억울할 게 왜 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된 경기를 하고 패배했으면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룰이,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더 사법 피해자들이 많고 그 판결이라든가 그런 어떤 국가 공권력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이제 11년이 된 그런 사법정의 국민연대의 공동대표가 되면서 그렇게 그런 억울함, 룰이 잘못돼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억울함과 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 반칙감 뭐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밝히고 2부에서는 왜 그렇게 거꾸로 됐고 반칙이다 그리고 룰이 아니고 잘못돼 있다 이렇게 형성돼 왔는가를 조금 아주 심도 있게는 아니겠지만 훨씬 어찌됐건 간에 원리는 느낄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한마디 인사 안 하신 분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전국농협 상생발전협의회 의장이신 김계준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국농협 상생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김계준입니다. 저희 전국에 1117개 이렇게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뭉쳐서 만드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그 조합을 운영하는데 우리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한마디로 그 주인의 역할 또 대우, 대접, 권리 이러한 것들을 전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고 또 직원들로부터 오히려 이렇게 끌려다녀서 이것이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오늘날의 변화가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부당한 또 억울한 농협법으로부터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돕고 또 직원과 조합원이 상생해서 서로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조남숙 단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2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마리 교수님한테 웃음 치료 먼저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공부 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한번 치료 좀 해봐 주십시오. 전 하면 100분을 해야 되는데. 5분 정도. 한 교수님 여기 가슴이 쓰린 사람이 많으니까 더 치료를 잘해주셔. 그래서 이 시대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동기부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행복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웃을 일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 하하! 옆에 사람 악수 흔들면서 웃겠습니다. 자, 악수! 무슨 악수?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뒤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가 유목 포럼에서 개그맨 심연섭 씨라고 하시나요? 사바나의 아침이라고 할 때 그분은 하루에 한 3억 5천을 번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43인데 그냥 총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삶은 장년, 노년에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년운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정말 노년에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이 그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체 부위를 동네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동네로. 그러니까 얼굴은 용두동이더라고요. 용두동이에요. 이마는 면목동이에요. 이해가 되면 웃는 거예요. 자, 눈은 안국동이에요. 코는 코 밑자 써서 비산동이죠. 콧구멍은 남산 1호터널 2호터널. 자, 입은 입구자 써서 불호동이에요. 부산동도 있겠지만요. 턱은 북악 스카이웨이예요. 어깨는 꼭은 아니지만 조폭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슴은 웃습니다. 가슴은 기자님 가슴은 뭘까요? 동네로 얘기하면 열정. 네? 마음. 마음. 네. 동네로 얘기하면 열정인데 동네로 이야기하면 쌍봉동이에요. 열면 개봉동, 가리면 가리봉동이에요. 배꼽은 중앙청이에요. 자, 손가락은 가락도 이제 쉬운 거로 하겠습니다. 목은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튀김이 행복을 지향하는 게 나의 목은 목동이에요. 등은 목동. 그렇죠. 발은 발산동이에요. 발산동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내발산동, 밖으로 벌리면 외발산동이에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겨드랑이는 뭐겠어요? 우리 선생님, 겨드랑이 뭘까요? 상품을 걸어야. 상품. 뭐 상품 있나요? 그냥 뽕뽀로 하면 알아도. 미촉장을 네, 겨드랑이는 신내동이에요. 신내가 난다는 신내동.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듣고 나면 아하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중요한 건 아하 소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 아하는 바보가 돋을 때 하는 소리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하는 이제 내가 웃어서 행복을 지향을 해야겠다라는 감성의 소리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엉덩이는 뭘까요? 양쪽이 서로 쌍봉동? 네? 쌍봉동. 쌍봉동. 가슴이고 비슷했어요. 뭐라고요? 궁정동. 궁정동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양쪽에 맞고 있다고 해서 대치동으로 했어요. 대치동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거시기는 뭘까요? 상품 걸겠습니다. 거시기.
거시기가 공동인가? 거시기는 그 시청합 분수대. 자 이렇게 없습니다. 시청합 분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 시청합 분수대를 고모님. 개인적인 잠깐 얘기할게요. 그 EBS를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EBS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교육방송인데 EBS에서 얼마 전에 대한민국 힐링 프로젝트에서 화풀이라는 프로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잖아요. 법적인 사회피를 보면서 사법에 문제가 생기면서 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1985년도인가에 미국 전국 의학계에서 화병을 딱 진단을 냈어요. 병을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가슴 속에 화. 진단이 안 나오는데 막 이 우울하고 가슴이 뛰고 얼굴이 벌개지고 막 초조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걸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화병을 풀기 위해서 만든 게 화풀이에요. 제가 12월 첫 주에 보면 그 벽 속에 갇힌 여자라는 프로에 제가 나가서 그분을 이 웃음 치료를 해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매주 일요일 날 8시 25분에서 한 50분 동안 합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울화가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대리만족도 할 수도 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치료를 해주는 거, 제안도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화해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출연 신청해도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할까요? 기회가 있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시작할까요? 네, 이분 인사를. 그러면 총장한테 그 차 뒤에 열면은 또 가져가.